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망자도 이달 들어 100명이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의 중증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아프세요? 코인 풀어주시고요. 병원급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되면서 동네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지금 일단 신속 항원 검사를 증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다른 평소에 비해서 2배, 3배는 넘게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가 한계에 다다르자 방역당국이 한 달 동안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일선 보건소는 코로나 검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감염 취약시설이나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달에만 요양원과 병원 등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각각 10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달 들어 사망자도 광주 전남에서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로 보면 광주에서 80대가 27명, 전남은 9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대에 집중돼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도 상승하다 보니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분류된 환자도 광주 29명, 전남 58명으로 집계돼 전담 병상이 절반 넘게 채워진 상황입니다. 환자 투석 환경 개선,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 감염 취약시설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공 등으로 방역당국은 고위험 시설 입소자나 위중증 환자가 연쇄 감염되지 않도록 확진자 동선 분리 등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등산과 광주천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은 광주의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선언을 점검할 기구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공연불에 그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난개발 등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지향하기 위해 광주시의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광주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알맹이 없이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선언이 발표되고 1년이 넘도록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할 관리기구가 꾸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부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각 부서마다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는 65가지 이행 계획 가운데 2021년까지는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없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행기구가 지금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도 해야 되고 모집 구성도 해야 되고 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주상복합 40층, 아파트는 30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 우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선언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인 만큼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건설 자본의 어떤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또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무분별한 개발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도시건축선언은 퇴색되고 개발 요구에 대한 논란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 도전이 없는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상 시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난 12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사퇴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당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현장을 방문합니다. 비대위의 이번 광주 방문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사과와 함께 허탈감에 빠져있는 지역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도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수의 일부 도로에는 넓었던 도로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운전자들이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어긋난 도로 상황,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한쪽 차선을 물고 달립니다. 옆 차량과 바짝붙어 주행하는가 하면 인도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차로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이 차로가 좁죠. 육안으로 봐도 얼른 봐도 좁게 느껴지니까 위험한 면이 있어요, 여기가. 정상적인 이 차로가 아닐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규칙을 보면 차로폭은 도로 종류와 제한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속 40km 이하 도시 지역의 회전 차로는 2.75m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로폭을 측정해봤더니 차로폭이 2.3m로 시작해 1.8m로 줄어들기까지 하고 최소 도로폭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로폭도 좁은 데다 내리막길이다 보니 가속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도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좁은 차로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도로에 추가로 차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점검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도로 사이즈를 봐야 돼. 크기를 길이를 봐야 돼요. 길이를 봐서 우리가 최소 폭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저희들이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난다면 이제 저희들이 답을 구할 수는 없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인도나 중앙 분리돼 화단을 줄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운전자와 보행자들만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전남 지역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대도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를 떠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농산어촌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텃밭을 가꿉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농작물 씨앗 심기에 열심입니다. 우리 부추는 밟지 말고 한번 파면서 봅시다. 전교생이 38명뿐인 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도시 유학생들이 단기 전학을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어촌으로 찾아온 학생들은 채소와 과일을 직접 가꾸고 운동장에서 맘껏 뛰노는 등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움직여야 하는 게 많죠. 방과 학교나 뭐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올해로 3번째 학기를 맞는 전남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551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족과 함께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8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 모여있는 마을도 마련됐습니다. 이곳 유학마을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온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밝아졌다는 점,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천식도 있었고 알러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약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유입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전남의 도민이 되었습니다. 분홍 교류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고요. 방학 때도 절반 정도는 이제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소년 학생 찾기가 힘든 농산어촌에 도시 유학생들은 말 그대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5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고모인 40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장흥의 한 아파트에서 5살 조카를 철제 청소도구로 수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이전부터 조카를 때리거나 기합을 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값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월보다 0.24포인트 올라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월 중 상승폭인 0.43포인트를 포함하면 올 들어 2달 동안에만 0.6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광주와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는 모두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 역시 상승폭은 0.07포인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2월 중 광주 전남 지역의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수출액은 5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가량 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대비 47% 가까이 늘어 4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무역수지 흑자는 이어갔지만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탐험가 김연국 씨가 4번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김연국 씨가 최근 출간한 책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에는 1996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향했던 4차례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륙 횡단을 통해 김연국 씨가 여행한 거리는 6만 5천 킬로미터 남짓으로 김연국 씨는 다음 달 중순 차량을 타고 5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와 한국전력공사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공기업은 협약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캠페인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를 충실히 수행해 식생활 전반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는 친환경 농수산식품과 로컬푸드의 소비 확대 등을 통해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자며 AT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